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있는 강수아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벌써 일주일이 흘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시집은 김상복 시인의 언제나 그대는 꽃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이 꽃이라고 생각하는 시인의 말을 통해서 제가 시인의 말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애정과는 달리 나와 주변 사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관찰하는 생활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애정을 갖고 대할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나에게 다가옴을 느꼈기에 시 창작은 곧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쓸 때 자기만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시를 쓰고자 노력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해서 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시 공부에 충실한 나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며 아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 창작을 지도해 주시고 해설까지 써주신 신병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홍케이 출판해 주신 김영재 사장님과 한나라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작품을 모아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첫 시집을 선보입니다. 2022년 11월 김상복.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두근두근 설레임을 안고 시를 쓰셨던 마음을 이해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시는 아내의 따뜻한 손이라는 시입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 김상복. 자정을 넘어 침실로 간다. 먼저 잠이 든 아내가 깰까봐 조심조심 이불 품에 안긴다. 가슴 위로 두 손 곧게 올린 채 잠이 든 아내 손을 살며시 잡아본다. 따뜻하다. 손만 잡아도 마음 설레던 곱고 부드러웠던 아내 손도 이젠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시간을 벗삼아 세월을 읽어온 소중하고 고마운 두 손, 행복의 오아시스인 아내의 손. 먼 훗날 잡은 손 놓는 그날까지 꼭 잡고 아끼며 사랑하리. 아내의 따뜻한 손은 김상복 시인이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밤늦게 침실로 들어가서 잡은 아내의 손을 잡는 순간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스쳐가는 것을 시로 적었던 이야기 같아요. 아내의 고왔던 손이 세월의 무게를 피할 수 없어서 많이 거칠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쓴 시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아내를 향한 김상복 시인의 마음과 애정이 더 깊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시가 가지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문학이 가지는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동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술 작품을 함께 나누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일까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시는 형님 보고 싶습니다. 김상복 시인의 형님 보고 싶습니다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3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형님은 그때부터 장남 역할을 하셨습니다. 70평생을 농사 하나로 많은 동생들을 가르쳐 출가시킨 후 이어서 형님의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시고 보살피시며 평생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형님 네 분 덕분에 동생들은 모두 건강히 독립했습니다. 동이 트면 들로 나가 어둠이 깔린 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보금자리로 돌아오신 형님. 힘든 농사에 담배만이 위안이 되어 하루 두세 갑이 부족하셨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폐암을 얻으셔서 중환자실에 누워 수많은 호수로 겨우 호흡만을 이어가며 사경을 헤매실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 하시며 퉁퉁 부은 손발이 눈에 선합니다. 자녀들이 가고 동생들이 가고 주무시듯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시고 오직 의료기기만이 정적을 깨던 병실을 생각하니 다시 가슴이 맵니다. 오늘이 벌써 형님 기일 5주기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도 형님은 지금 동생 곁에서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생전에 출가한 동생들이 가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부모님 산소 가까이 홀로 누워 계시는 형님 산소가 선명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같은 형님을 부를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날 때 어찌 그리 슬프던지요. 오늘 저녁 자녀들과 동생들을 잘 보고 가셨는지요. 형님 보고 싶습니다. 이 시는 제가 필사를 하면서 한편의 수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학까지 뒷바라 해주시던 형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슬픔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동생들이 고향에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던 형님이셨는데 기일에 몸이 아파서 가지 못했던 슬픈 마음을 표현했던 시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이 그리고 일상이 소중한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하게 동생들을 맞아주셨던 형님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는데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는데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소중한, 그리고 일상의 평안, 평안하신지요?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상복 시인은 일상적인 시들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사소하지만 마음이 가는 일상에 대한 시들 중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할 시는 장모님, 나의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나의 장모님, 김상복.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사이 같은 사람 없다며 남들에게 자랑하시던 나의 장모님, 그러지던 분이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 처형께서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큰딸 양명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몰라. 어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둘째 사이. 몰라요. 순간 가슴이 먹먹하다. 지난번 면회 때는 우리 둘째 사이지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계절이 바뀌었을 뿐인데 가족 하나하나 잊어가며 몸도 생각도 가벼워지신다. 영특하시고 마음 따뜻하시던 나의 장모님이셨는데 사랑하던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사이도 손주도 하나 둘 잊어간다. 추석이 다가와도 처가에 갈 수 없는 현실이 슬프다. 네,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치매는 우리가 그리고 가족도 내 자신도 잃어가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통해서 저는 김상복 시인이 장모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자신을 아껴줬던 모습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았을지 생각을 했습니다. 치매는 자신과 가족을 차츰차츰 잃어가는 무서운 병인데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건강하신 장모님께서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입원했고 철이 바뀔수록 악화되어 아들도 딸도 사이도 몰라본 안타까운 슬픈 마음을 쓴 시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보며 얼마나 저희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1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희가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이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1월 11일 김상복. 11월이 되면 사람들은 빼빼로를 생각한다. 유, 초, 중, 고생들은 물론 성인까지 대형마트는 일찌감치 판매 코너를 만들고 TV에서도 아이돌 가수들이 빼빼로를 선물하자고 외치고 있다. 대기업 상술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들은 11월에는 빼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11월 11일 11시 세계는 대한민국 부산을 향해 묵념을 올린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유엔 전사자들을 추모하자고 낯선 동양의 작은 국가에 평화를 위해 산화한 그분들을 잊지 말자고 11월 11일 11시 세계가 묵념하며 추모한다. 11월엔 빼빼로만 잊지 않고 낯선 국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위한 묵념도 있다. 네, 11월 11일이 되면, 아니요, 11월이 되면 대형마트는 빼빼로로 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상술에 저희가 또 현혹되기도 하고 아이도, 청년도, 어른들도 빼빼로를 찾기도 합니다.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있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쓴 시였습니다. 2025년 11월 11일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던 군인들을 위해서 묵념을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을 상사 가는 길, 김상복 시인인데 가을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을 하면 푸른 하늘, 그리고 산, 등산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을,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또 올 건데 미리 오는 가을에 대한 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가을 산사 가는 길, 김상복. 가을이 가는 소리에 아쉬워. 아쉬움 안고 아내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내 손 잡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픈 발가락 놀래세라 조심조심 나를 대신하여 운전할 때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산길을 혼자 가는 아내의 뒷모습은 늦가을 숲보다 더 마음이 아립니다. 부드러운 가을 햇살은 길 위에도 늦가을 숲에도 나와 아내의 등 뒤에도 따뜻히 내려 다쳤던 마음도 조금은 열리고 밝아집니다. 조용히 호젓한 산길을 걷는 부부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깔깔깔 웃음 날리며 수다 떠는 팔짱 낀 여인의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숲은 모든 걸 내려놓고 알몸으로 서 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린 나무도 큰 나무도 열심히 살아온 한 해였기에 당당합니다. 길 위의 낙엽도 동무되어 바스락거립니다. 수북한 낙엽만큼 행복도 가득합니다. 가을숲, 스님들 몸과 마음 비우고 동안거 준비할 때 300년을 한결같이 초록을 뽐내던 노성도 곱게 물들 솔잎 하나 떨어뜨리며 조용히 동안거에 듭니다. 가을 산사 가는 길 함께 산을 올라갔다 생각이 들진 않으셨는지요? 네, 발의 부상으로 거의 1년을 산책도 못하다가 어렵게 구례의 천은사에 가을빛을 찾아가던 길에서 느낀 마음을 쓴 시라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가을 산사의 숲에서 인간도 자연도 모두 열심히 살아 겸허할 수 있다는 모습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복 시인의 시는 제가 필사를 하고 함께 읽는 동안 시인이 가지는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김상복 시인은 평소에 사물에 대한 마음과 소중한 이야기들을 신변잡기적으로 많이 적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은 일상의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제가 찾아보니 중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잡으셨고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훈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또 주변에서 생각하는 시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으로 퇴직하시는 동안에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평소 시인이 가지는 마음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시를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시 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고요. 시를 공부하는 일, 그리고 소설을 또 공부하는 일. 제가 첫 시간에는 박희연 작가의 라임 딕셔너리를 소개했고, 다음 시간에는 마종필 수필가님의 수필을 또 소개할 것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통해서 더 문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 시, 수필, 아동문학,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있는데요. 저는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문학을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닿는 글로 김득진 소설가의 아디오스 아툰을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 중에 인간이 파도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을 했습니다. 부표처럼 떠돌아다니지만 저희는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오늘 김상복 시인의 시들을 통해서 다가갔었는데 시인이 가졌던 마음이 조금은 더 여러분에게 다가섰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행복하시고요. 저도 항상 매주 목요일 8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또 순천의 작가님들 그리고 제가 읽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2025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